처음엔 정말 단순한 시스템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대형 병원들이 진료를 전면 취소했고 베를린의 항공관제 시스템은 한밤중에 멈췄습니다. 도쿄에서는 자율주행 대중버스들이 동시에 정차했고요. 누구나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건 해킹이다. 테러다. 사이버 전쟁이 시작됐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갸웃거리기 시작했죠. 침입 경로가 없습니다. 악성 코드도 비정상 트래픽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모든 게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세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CNN은 보이지 않는 테러라고 했고 BBC는 21세기 디지털 팬데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와중에 전 세계 기술 분석가들이 입을 모은 단 하나의 공통점. 모든 시스템에 한국 부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센서, 배터리, 통신 모듈까지 핵심 기술의 중심에 늘 그 이름이 있었죠. 대한민국. 그런데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담화도 정부의 공식 입장도 없었죠. 기술부는 이상 없음이라는 단 한 줄의 공지만을 남겼습니다. 그 침묵이 도리어 세상을 더 깊은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UN 디지털 전략국 소속 분석관 엘리엇 그레이입니다. 긴급 소환을 받고 단 3시간 만에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사실 10년 전 교환학생 시절에 저는 이 조용한 나라를 잠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조용함이 단지 고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그 안에 어떤 깊은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조용함은 분명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전 세계 뉴스를 다시 훑어보던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전쟁도 테러도 단순한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경고 없이 날아든 무언의 시그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던 순간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도시, 언뜻 보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아주 미세하게 공기의 결이 달랐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이었죠.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입국 심사 역시 평소와 같았습니다. 공항방송도 평온했고 안내 로봇은 여전히 정확히 목적지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되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성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석관님, 국방부로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나라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혼란 속에서 원인을 찾느라 허우적댈 때 이곳은 이미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춘 채 침묵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 안에서 서울 시내를 지나며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도 당황하지 않는 걸까? 왜 이토록 조용한 걸까? 분명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서 저는 그를 만났습니다. 윤태준 중령.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류 한 장을 내미신 그는 단 한 문장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멈췄고 세상이 반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싸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택이었습니다. 윤태준 중령이 건넨 회색 표지의 문서를 펼쳤을 때 저는 무의식 중에 숨을 멈췄습니다. 딱딱한 보고서 형식일 거라 예상했지만 그건 거의 전쟁 시뮬레이션에 가까웠습니다.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 세계 흐름을 언제든지 어디서든 멈출 수 있도록. 지도와 그래프, 알고리즘이 복잡하게 얽힌 문서 안에서 가장 눈에 띈 건 한국 기술이 어디에, 어떻게, 왜 스며들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었습니다. 자동차 엔진 제어칩, 스마트 팩토리 센서, 병원 내 의료 로봇, 위성 내비게이션, AI 교통신호 알고리즘, 각 항목 옆엔 붉은색 표시가 있었습니다. 흐름의 다, 이건 단순한 부품 의존이 아니라 흐름 자체를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윤중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품을 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흐름을 설계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온몸을 전율하게 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껏 한국을 단지 기술 강국 정도로 평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 기술들이 흐름이 되었고
흐름이 곧 통제권이 되었던 것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문서였습니다. 비상시 대응 시나리오라는 제목 아래 각국이 기술 중단 시 받을 타격이 초 단위로 시뮬레이션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4시간 13분, 의료 기록 시스템 마비, 유럽 6시간 42분, 공항 교통 시스템 오류, 중국 9시간 5분, 스마트 시티 에너지, 그리드 정지, 일본 3시간 21분, 자율주행 대중교통 전면 마비. 그 시나리오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술 전쟁의 종결을 위한 전략적 침묵의 옵션으로 설계되었음. 그때였습니다. 10년 전 교환학생 시절의 한 장면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제 전공은 컴퓨터 공학이었고 한국의 대학교에서 IoT 응용 시스템 수업을 듣고 있었죠. 수업 도중 교수님이 했던 한마디가 기억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칩 하나로 도시의 숨결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흐름은 드러나는 순간 타겟이 되니까요. 그땐 그냥 인상 깊은 말이려니 했는데 지금 이 문서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교수님의 말은 철학이 아니라 계획이었습니다. 분석관님, 윤중령의 목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처음으로 우리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였는지를요. 그의 말에 저는 마주 앉은 의자를 조용히 쥐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단순한 기술 문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건 하나의 조용한 전쟁이었고 그리고 그 승자의 선언문이었습니다. 중령님, 제로 시그널이라는 작전명,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조용히 질문을 던진 순간 윤태준 중령은 말없이 책상 옆 모니터에 작은 영상 하나를 재생하셨습니다. 검은 화면 위 단 하나의 파형이 출력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신호가 끊깁니다. 모든 파장이 사라지고 화면은 완전한 정적만을 남겼습니다. Zero signal. 아무 소리도 아무 움직임도 없는 침묵의 공간. 신호가 사라진다는 건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 모든 시스템이 대기 상태로 들어가는 그 찰나 세상은 비로소 기반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죠. 윤중령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단단하고 맑았습니다. 제로 시그널은 정지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들리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의 목소리엔 담담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선언이자 전략적 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흐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흐름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네트워크, 시스템, 칩, 로직이 세계를 움직이게 했지만 그 누구도 그 기반이 한국이라 생각하지 않았죠. 그는 모니터 화면을 끄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멈췄습니다. 단 한 번의 코드 업데이트도 없이, 경고도 없이, 주장도 없이 그 침묵 하나로 세계는 스스로의 무지를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지의 공포, 그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죠. 저는 다시 서류 뭉치를 바라보았습니다. 세계 주요 산업의 의존 경로, 기술 사슬, 시스템의 허점들이 정밀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흐름을 멈출 수 있지만 멈출 필요는 없다. 흐름이 누구에게서 시작됐는지 세상이 알기만을 원한다. 그 문장은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억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기억 속에서 흐릿해진 한국의 이름을 다시 분명히 새기라는 묵직한 침묵의 외침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날 침묵이 세상에 말을 거는 방법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윤중령은 책상 위의 서류 중 가장 두꺼운 검은 표지의 문서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명, 백도, 세계 의존 구조도. 백도는 한자로 하얀 도면이라는 뜻으로 외형상 아무것도 없는 듯 보이지만 실은 가장 기본이자 설계의 출발점이 되는 본질적인 청사진을 의미합니다. 마치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모든 것을 설계하고 있는 한국의 전략을 상징하죠. 세계 의존 구조도는 전 세계의 주요 산업과 시스템이 어떤 기술, 어떤 부품, 어떤 흐름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분석한 도표를 뜻합니다. 한국은 이 구조 안에서 자신들의 기술이 얼마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건드리면 전체 흐름이 정지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온 것입니다. 의존은 무기다. 흐름은 설계된다.
백도는 20년 전부터 준비한 것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20년요? 처음엔 반도체 생산량 분석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후엔 공급망 시뮬레이션, 그리고 마지막엔 전 세계 디지털 시스템을 분석하고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낸 겁니다. 그 문서는 마치 생체 해부도처럼 전 세계 디지털 인프라를 신경망 구조로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반도체의 흐름, 데이터 서버 간의 통신 패턴, AI 학습 알고리즘의 에너지 소비량까지 각 흐름의 중심에선 공통적으로 한국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연결고리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그 연결고리의 내부 프로토콜을 독자적으로 조정 가능한 상태로 구축했습니다. 외부엔 공개된 국제표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디코딩 키 없이 동작하지 않는 구조죠. 한마디로 세계는 자유롭게 작동하는 줄 알았지만 실은 한국이 들고 있는 키 하나 없이 단 한 바이트도 처리되지 않는 체계였던 겁니다. 그럼 전 세계의 모든 시스템이 정확히 말하자면 잠재적으로 한국의 감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이 서서히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산업 장악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기본적인 논리 구조 자체를 조용히 설계해버린 행위였습니다. 기술 독립은 의미 없습니다. 윤중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기술은 연결되고 연결은 흐름이 되고 흐름의 문맥을 해석할 수 있는 자만이 그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로 시그널의 진짜 본질이었습니다. 흐름의 해석자가 되겠다는 선언. 한국은 그 위치를 이미 선점한 것이었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 문맥 위에서만 존재했던 것이었습니다. 윤중영은 마지막으로 작은 펜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지난 5년간 한국이 독자 설계한 보안 키입니다. 지금 멈춰선 시스템의 대부분은 이 키 없이는 다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걸 왜 저에게?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흐름을 선택하라.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지금 기술의 중심이 아니라 해석의 주체를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서울은 여느 때처럼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고요할 수 없었습니다. 윤중영에게 받은 보안키는 제 손에 있었지만 외교부에서 들은 말은 제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작전 부서에서 물러났습니다. 지금은 민간 연구소에 있습니다. 그가 드린 정보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단단히 믿고 있던 바닥이 스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준 서류, 보안키, 말들, 그건 모두 혼자의 행동이었단 말입니까? 저는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혹시 내가 거대한 사기극에 휘말린 건 아닐까? 한국이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침묵을 설계했을 리 없어. 설마 정말 이용당한 걸까? 밤이 깊어졌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환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이 어쩐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모두가 알고 있는 무언가를 나만 모르는 듯한 느낌. 그때였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초인종 화면엔 윤중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엔 지침과 고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중령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한 번도 나라 전체가 같은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저 각자 묵묵히 그날을 준비했을 뿐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건 전략이 아니라 정서였습니다. 우리 세대는 말보다 행동을 먼저 배웠고 자랑보다 책임을 먼저 익혔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온 한국인들이 조용히 하나의 뜻으로 움직인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로 시그널입니다. 누구 하나 지시하지 않았고 누구도 따로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마음이 같은 시기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왜 굳이 침묵을 선택했는지, 왜 굳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지, 그건 어쩌면 그들이 이 나라를 지켜온 방식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움직이는 것, 그건 제가 잊고 있던 진짜 한국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밤, 그 침묵이 왜 이토록 무겁고 아름다웠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방 안엔
정막이 흘렀습니다. 윤중령은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릴 때 새벽 4시 반에 알람도 없이 일어나시던 아버지 모습이 기억납니다. 고물 리어카 끌고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고 밤엔 동네 아파트 경비 일을 하셨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속엔 쌓인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남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린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 어쩐지 익숙했습니다. 어릴 적 제 아버지도 그러셨으니까요. 기술이니 전략이니 말하지만 그건 다 겉모습일 뿐입니다. 윤중령은 책상 위의 보안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온 건 누군가 회의실에서 큰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른 새벽 첫 지하철 타고 출근한 사람들, 무릎 아픈데도 마트에서 일하던 어머니들, 비 오면 도시락 비닐 2겹 씌우던 손, 그 손들이 만든 겁니다.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떠들지 마라. 내 할 일 해라. 자랑은 하지 말고 대신 책임져라. 그의 말에 저는 과거 어느 날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겨울 새벽, 아파트 관리실 유리창에 설이 낀 난방기를 혼자 닫고 있던 60대 경비원 아저씨. 손은 얼어 있었지만 주민들이 불편할까봐 웃으며 인사를 건네던 그 모습. 한국이 왜 조용히 흐름을 멈췄는지 아십니까? 윤중령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알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가장 천천히 묵묵히 움직이는 사람이 세상을 얼마나 깊이 지탱하는지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제 마음속 어디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이건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세대가 세대에게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식대로 해보자. 크게 외치진 않았지만 그 우리식이 지금 세계를 멈추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식은 다름 아닌 이 땅의 수많은 아버지, 어머니가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새벽 3시 서울 종로의 작은 호텔방에서 완성됐습니다. 그날 하루 너무 많은 진실을 마주했고 너무 큰 질문 앞에서 흔들렸으며 그리고 결국 단 하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이 지금까지는 기술 강국, 반도체 나라, 문화 콘텐츠 수출국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다는 걸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세상에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국제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패권을 주려는 몸짓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나라는 수십 년 동안 말없이 시스템의 맥을 짚어왔습니다. 의료의 흐름, 통신의 흐름, 제조의 흐름, 그리고 세계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 그 흐름의 심장부에 자신들의 이름 없는 기술을 심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심장을 잠시 멈춰 보였습니다. 경고도 없이, 위협도 없이, 단지 존재를 기억해달라는 방식으로 창밖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게 셔터를 올리는 50대 자영업자, 우산도 없이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가는 청년, 편의점에서 고된 눈으로 커피를 고르는 택배 기사님. 이들은 모두 흐름을 멈추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윤중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만 누구보다 멈추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기술은 그저 도구였고 흐름은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어머니의 손끝, 아버지의 땀방울, 선생님의 밤샘, 병사의 인내,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한국인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로 시그널 세계가 침묵에 반응한 날.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그 어떤 데이터도 전략도 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다. 한국은 흐름이다. 그리고 흐름은 책임지는 자의 손끝에서 시작된다.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서울 시내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거나 혹은 쓰지 않고도 그냥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나라가 멈춘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멈추게 하고 지금도 조용히 세상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 나는 그 흐름의 시작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다. 한국이 침묵했을 때 세계가 멈췄습니다. 이 흐름의 시작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세요.